증인신문 전에 조 후보자에게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의원께서 그 악성 분규 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여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 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저는 현대자동차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얘기했다고 나가서 말이 잘못 나간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 뭐 현안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뭐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정책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분규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은 그 현장을 가봐야지요. 앞으로는 장관이 만약에 임명되신다 그러면 저하고 손잡고 한번 현장도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해야 된다 하는 게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 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짧게 답변 드리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회사 회의에 뭐 어떤 회의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사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뭐 어떤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조대엽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이제 아마 이 한국 여론방송에서 처음 이제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행사 때 예, 행사 때 한번 행사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 후보자가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적을 혹시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니 짧게 대답하시면 예,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조 후보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적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은 후보자와 함께 사회이사로 등재된 우리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참고인들 진술서들을 보면은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회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걸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여기 판넬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죠. 이걸 하고 나서 회신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격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국당 안에서 일단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여론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진영선 대표 동생인 격리 책임자 조중식 격리 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 21 팀장도 그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론방송 리서치 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 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부터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식 리서치 21 팀장의 진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 그럼 왜 진영선 대표는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하거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시키려 했는가? 여기서 조중식 팀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리서치 21 한국 여론방송은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다만 1인 회사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설립 시부터 이름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의 저명한 고수 이름을 활용해서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조대엽 교수가 좀 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진영선 대표의 욕심이 오늘의 논란에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특히 상법에는 최대 주주는 사회이사의 자격을 갖지도 못하는데 사회이사로 이렇게 하는 등이 회사 경영의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박병 증인도 거기에 단지 선의로만 참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 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태경입니다. 우리 박규영 정의님, 예. 그 아까 그 등기부 등본 떼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사회이사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 사회이사로 돼 있습니다. 사회이사로. 예. 그럼 등기 사회이사인 겁니까? 아까 등기이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예, 예. 아, 등기가 그래서 돼 있으니까 등기- 저도 그냥 등기 사회 사회이사. 등기 뭐 이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겁니다. 사후 신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 왜 사후 신고 어떤 계기로 사후 신고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그 아까도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때부터는 학교에서 이 사회이사 이 학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문으로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예. 그거를 팔로우업을 못한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작년에 그렇지.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이사 본인이 사회이사라고 이사라는 사실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아마 그 진영선 회장이 회사를 설립할 때 2012년 2012년 때부터 설립 아마 거의 알고 설립 있었던 것으로 직후거나 어떤 설립 예, 예, 때문에 그 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아셨습니까? 전화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뭐 서류가 왔습니까? 예, 전화나 저녁 식사를 한번 한다든가 아, 만나서 만나서 들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집에 서류로 통지서 온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인데 예. 회사가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고 그래서 어떤 결산 통지서 같은 게 뭐 연중이나 연말에 온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 그 이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회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그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준 거는 이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임장을. 그죠? 그러니까 백지 위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준 거는.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에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는 의미로 맡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 백지 위임장으로 진영선 대표가 뭘 했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영선 후보가 그걸로 뭐 어떤 재산 관련된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그 회사에 특히 돈을 빌릴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 본인 법적 책임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 백지 위임장을 준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순간 그건 본인 책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볼게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것은 어쨌든 진영선 대표가 뭘 하든지 돕겠다, 이런 선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걸 다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구두로 그렇게 네, 얘기하죠. 본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한 겁니까? 전혀 대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명함 판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예, 죄송합니다만 식사 한 끼 대접받은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초기에 한두 번 모일 때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비용을 뭐 제가 냈는지 그러면은 대표가 냈는지 그 회사의 어떤 판공비라든지 뭐 법인카드라든지 받아 쓴 적도 없습니까? 맹세코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다. 예. 근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제 박경 증인님과 다르게 주식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백지위임을 한 겁니다. 지금 발기인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이 불법이 아니에요. 왜? 발기인 총회는 안 했죠. 안 했지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었고, 위임장이 근거해서 발기인 총회 합법적인 의사록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의사록에 보면 후보자께서 사회이사로 돼 있고요, 50% 주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또 법 위반이 추가로, 아까는 그 위장에서 주식 납입한 주식 납입 가장제 최고 형벌 5년까지 그것도 조촉이 되는데, 또 뭐가 조촉이 되냐면 이 본인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진영선 후보 주식이잖아요. 실제 2억 5천은.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예. 후보자님 돈으로 주식 산 적 없죠? 예. 그럼 진영선 후보 돈이죠. 예. 그죠? 그런데 법적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게 된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어쨌든 사후에 지금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예, 사후에 알고 그죠?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분하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여세가 20%인데 안 내면 40%까지 올라가고요. 나중에 지연해서 내면 또 지연 기간만큼 월 1%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5천의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법 위반입니다. 이 자리에서 1억 5천 증여세 안 낸 증여세 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장관 되려면 적어도 1억 5천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탈세하고 장관 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요. 그 행위를 한 분은 어쨌든 제가 그것을 뭐 지금 의원님께서 백지위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전적으로 신뢰해서 줬던 거고, 그 사용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노동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계속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기면은 집안 거덜납니다. 그런 분이 세상 모르고 그렇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길 정도의 분이 장관하면은 나라가 거덜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본인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이 만약에 임명되신다 그러면 저하고 손잡고 한번 현장도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해야 된다 하는 게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 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짧게 답변 드리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회사 회의에 뭐 어떤 회의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사회에 참 분이시고 여론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진영선 대표 동생인 격리 책임자 조중식 격리 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 21 팀장도 그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론방송 리서치 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 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부터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참고인들 진술서들을 보면은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회 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걸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여기 판넬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죠. 이걸 하고 나서 회신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격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국당 안에서 일단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증인 신문 전에 조 후보자에게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의원께서 그 악성 분규 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여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 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전 현대자동차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얘기했다고 나가서 말이 잘못 나간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 뭐 현안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뭐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정책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분규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은 그 현장을 가봐야지요. 앞으로는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뭐 어떤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조대엽 우리-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이제 아마 이 한국 여론방송에서 처음 이제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 때 예, 행사 그래서 때 그 한번 행사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 후보자가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적을 혹시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니, 짧게 대답하시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조 후보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적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은 후보자와 함께 사회이사로 등재된 우리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